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태민 경제TV입니다. 3월 11일 화요일 시장 전망 대응 전략까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아태민 남다른 주식 투자의 길 들어오시면요. 네, 데일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정보들을 장중에 계속 장끈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머니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에 대해서 머니투데이 뉴스가 났는데 이 관련해서 핵심 내용들 드리고 이뿐만 아니라 해석이 중요한데요. 해석 같은 경우는 오늘은 또 장중에 장중 속보로도 여러분께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이 장중 속보 같으면 여러 가지 내용들 알아야 할 내용들을 했지만 그래서 머니투데이 보도에 의하면 올해 1, 2월 매출이 작년 4분기 22억 3천만 원입니다. 매출을 초과했다. 두 달 만에. 그래서 1분기 예상 매출은 4분기 대비 150%가 증가된다. 요거를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55억 8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올 1분기는 작년 1분기 대비 135% 증가한다. 네, 이런 건 기사를 제가 산술적으로 정리를 해드린 이런 것들도 이런 걸 알고 투자하는가 모르는 거 투자는 상당히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은 벌써부터 올 1분기부터 고성장 리포트 한번 보시면 하반기부터는 더욱 고성장하는 게 필연적인데요. 1분기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알고 투자하는 것과 모르고 투자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다. 자, 이런 내용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에서요. 하태민 한카티오 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왔어서 많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특히 지난주 목요일부터 양시장이 명암이 뚜렷하다. 목요일은 코스피가 0.7% 올랐는데 코스닥은 오히려 1.6%나 빠지고 금요일은 코스피는 0.5% 하락했는데 코스닥은 1%나 하락하고 월요일도 마찬가지예요. 코스피는 0.3% 올랐는데 코스닥은 0.3% 하락하고 양시장이 완전히 다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핵심은 연기금인 것 같아. 연기금이 그나마 좀 사주고 있는 코스피는 연기금 투신이 완전히 팔고 있죠. 이런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낮다. 결국 시장이 돌아서기 위해서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좀 사주면 힘이 좀 나겠죠. 연기금이 계속 사고 있으니까. 코스닥 시장은 연기금 투신이 뭔가 좀 사줘야 되는데 특히 연기금이 좀 사주면 코스닥 분위기가 달라질 건데 이건 지난 3월 5일도 보였죠. 연기금을 순매수를 해주면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코스닥은 연기금이 좀 힘을 내주면 좋겠고 이 코스피는 외국인이 좀 힘을 내주면 좀 좋겠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지금 상당히 안 좋은 게 3월 8일 월요일에 3월 10일이죠. 3월 8일 3월 10일이네요. 3월 10일에도 하락 종목 수가 924개. 그래서 지금 최근에 8거래일 중에서 하락 종목 수가 1000개 넘는 게 제가 6일이다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3월 11일 월요일에는 900개대로 줄어들었지만 900개나 1000개나 뭔 차이가 있습니까? 그래서 최근 9일 동안에 사실상 1000개가 넘나드는 날이 7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제가 월요일 데일리에서 이 말씀 드렸죠. 요 정도면 반등이 올 상황이다. 이건 기억할 대목입니다. 그래서 근데 외국인의 매매를 보니까요.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순매수 했던 종목들 이런 종목을 순매수했는데 제가 정리를 하기를 방산주 그다음 철강주 이런 거를 많이 샀다 말씀을 드렸는데 참 그 말 하기가 무색하게 월요일 날 그냥 다 순매도 해버렸네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목요일 금요일 순매수보다 훨씬 크게 순매도를 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바로 팔아버렸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의 매매는 뭐 매매 순매수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들쭉날쭉입니다. 근데 만약에 월요일에도 순매수가 유지됐다면 철강이나 방산이나 이런 종목들이 여전히 부각이 될 수 있었겠지만 월요일 당장 파는 걸로 봐서는 지금 외국인들도 그냥 들쭉날쭉이고 특별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 결론적으로 보면 유가증권 시장은 외국인의 태도가 들쭉날쭉 하면서 외국인이 또 순매도 할 뿐만 아니라 순매수 하더라도 들쭉날쭉이라서 상당히 힘들고, 코스닥 시장은 말할 거 없이 투신과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어서 수급이 일방적으로 기울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제가 녹화를 하고 있는 나스닥이 지금 월가가 10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요. 지금 2.95% 거의 3% 거의 폭락이네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면 손절매가 참 중요한 시절이다. 이런 얘기 제가 누차 말씀드리고 있는데 나스닥도 그냥 한 지수가 쉬지도 않고 한 10% 빠져버리네요. 단기에 지수가 한 10% 빠지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종목별로는 엄청날 건데요. 역시 손절매가 참 중요하구나. 이제 시대적으로 한번 밀리면 쭉쭉 밀려버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끝나면 미국 시장이 월요일 미국 시장이 이렇게 한 2, 3% 하락해서 끝난다면 당연히 화요일 날 우리 시장에 외국인들은 순매도가 가능성이 높고 기관들도 코스닥에 대해서 순매수할 가능성이 별로 없죠. 그래서 지금의 약세 흐름이 유지가 될 수급 환경이지만 하지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네, 코스닥 기준으로 본다면 네, 이렇게 지난 월요일 데일리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월요일 데일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월요일 데일리에서 주 초반에 약세인데 주 후반으로 탄력을 좀 회복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주 후반으로 갈수록 탄력이 강화될 가능성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나스닥 기준으로 한 18,000선 내외에서 좀 지지대를 잡고 반등을 할 것 같고, 그렇다면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제가 설명드리기를 네, 그렇죠.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는 하락 종목 1000개 이상인 날이 9일 중에 7일이 최장이었어요. 7일 중에 6일. 지금 8일 중에 6일이었는데 사실 9일이나 9일 중에 7일이나 거의 비슷하다 그랬죠, 지금. 그래서 내일도 만약에 1000개가 넘는다면 10일 중에 7일은 네, 1000개가 넘는 이런 흐름이 된다면 반등 가능성이 높다. 작년 8월 같은 경우는 8월 말까지 밀렸는데 9월 10일까지 더 밀린 적이 있었어요. 이때는 아주 안 좋았었는데 이때는 신규 상장주가 계속 상장이 되면서 압박을 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고는 11월 달에는 이후에 횡보를 했고 12월 9일 이후에는 급등을 했었어요. 그렇게 본다면 지금 상황은 월요일 날 나스닥 시장이 좀 이렇게 큰 폭 하락하더라도, 하락해서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나쁘더라도 너무 위축되지 말고 이걸 오히려 단타 관점에서는 공략할 종목을 탐색하는 기회로 화요일 시장을 보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화요일 날 우리 시장이 약세를 보이면 내가 어떤 종목을 공략할까? 보는 종목이 좀 많이 빠졌다 싶으면 분할로 화요일 저점에 2분의 1 사고 수요일 날 오전에 또 2분의 1 산다. 이런 전략도 괜찮겠죠. 그래서 지금은 잘 지키는데 초점을 맞추는 건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화요일 날 밀리더라도 너무 걱정보다는 오히려 단타 관점에서 저점에 사서 단계 짭짤하게 먹을 종목을 발굴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적절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자, 관련해서는 이 종목을 제가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리포트를 썼으니까 제가 그 주말에 MNC
솔루션 리포트를 써서 올렸는데요. 월요일날 이 종목들은 많이 올랐죠. 그래서 항상 제가 여기에 쓴 리포트들 늘 참고하시면서 활용하시고 또 텔레그램 많이 활용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입니다. 특히 장중 속보에서 넥스바이오 메디컬 관련 내용은 한번 유심히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수요일 날 정시 전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